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요즘 농가에서는 친환경 특수 채소가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로즈마리, 또 루꼴라 등 주로 양식 요리에 많이 쓰이는 허브나 향신 채소 등인데요. 네, 홍성에서는 젊은 귀농인들이 모여 지난해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가 청년 농부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시설하우스 안에 들어서자 강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허브의 한 종류인 로즈마리입니다. 독특한 향 덕분에 요리의 풍미를 살리는 향신료나 화장품 원료, 방향제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홍성으로 귀농한 청년 농부 이정환 씨는 로즈마리 수요가 최근 늘고 있고 재배 작목으로서도 희소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년 전 첫 수확을 시작해 지난해 500kg을 생산했는데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로즈마리하고 타임이 6대 4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요. 월 기준으로 하면 1,000만 원 정도는 매출이 나옵니다. 허브에 대한 인식이 좀 보다 이제 대중화되었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런 커피숍이나 이런 그런 카페들이 많이 이제 생겨남으로써 저희 허브 소비가 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홍성의 또 다른 농가에선 루꼴라 수확이 한창입니다. 유럽이 원산지인 녹색 채소로 쌉싸래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톡 쏘는 특유의 향이 입맛을 돋워 피자 위에 곁들이거나 샐러드로 즐겨 먹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농산물 유통을 하다 6년 전 홍성으로 귀농한 이충희 씨는 초보 농부로서 루꼴라만한 작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모종을 한 번 심으면 1년에 20번 정도 수확할 수 있고 병충해가 적기 때문입니다. 공급량이 많지 않다 보니 1kg에 11,000원대로 가격도 일반 채소류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한번 심어놓고 이제 수확만 계속하면 관리하고 수확만 하다 보니까 다른 작물에 비하면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업을 시작했는데 매년 한 15%에서 30% 계속 상승세. 지난해 홍성에선 15개 농가가 로즈마리와 루꼴라 등 특수 채소 15톤을 생산해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대부분 농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인데 이 같은 성공엔 지자체의 지원도 한몫했습니다. 홍성군은 만 39세 이하 농부들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소득을 낼 수 있도록 초기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시설하우스 비용 등 4천만 원 가운데 20%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충남도와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 재배기술 교육과 영농조합 운영, 다양한 판로 확보도 돕고 있습니다. 청년 농부가 이제 정착을 해서 농업을 시작했다가 포기하지 않도록 그 청년 농부를 전부 그룹화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계속 이제 회원들 간의 교류라든지 기존 농업인들과의 교류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 채소가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홍성의 젊은 농부들이 앞장서 농가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청양군이 행정안전부의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청년마을 사업은 인구가 줄어드는 마을에서 창업과 정착 환경을 조성해 청년들의 이주를 돕는 정책인데요. 지방 청년들의 유출 방지와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 유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청양군 청년마을은 고추와 구기자, 멜론을 활용해 창업형 귀농 귀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도의회가 충남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네, 김현 충남도 의원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남도의 김현 의원입니다. 네, 먼저 충남 지역의 의료 환경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간호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국제간호사협의회가 간호사 부족 현상의 심화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빠른 고령화로 인해서 간호 인력 부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달 12월에 전국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간호사가 약 21만 5천 명인데 그중에 절반가량인 48.3%가 수도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충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도 현재 5,940명인데 인구 1,000명당 2.8명꼴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죠. 2020년도에 충남 도내 간호대학 졸업생 수가 1,350명인데 또 이 중에서 그 도내에 취업한 인원이 29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국 간호 인력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역별로 의료 인력의 편차가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결국에 도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남 도내 인구 1,000명당 2.8명의 간호 인력으로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이 오게 되면 높은 강도의 근무 환경이 지속되기 때문에 내원 환자를 비롯해서 입원 환자를 돌보는 데는 많은 한계에 봉착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 그리고 심혈관과 같은 그 만성 질환자가 많이 증가를 할 텐데 이에 따르는 간호나 간병 인력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력 수급 문제 같은 경우는 먼 미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금 바로 대처해야 될 아주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조금 전 얘기하신 것처럼 시급한 문제이기에 의원님께서 충남도립대 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본 건의안은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또 지방의 안정적인 간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 제정과 개정안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도립대에 간호학과를 신설해서 졸업생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토록 가는 지역 간호사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자체의 직영 도립대하고 지역 대학에 간호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 공공간호사법을 수정 제정해 달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의료법이 개정되고 또 지역 공공간호사법이 제정이 되면 충남 도립대의 간호학과가 신설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간호 인력에 대한 쏠림 현상들도 일정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보편적인 의료 보장도 일정 정도는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법 개정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는 만큼 조금 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의회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들 기울일 예정이십니까? 네,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간호사의 이직률을 살펴봤더니 입사한 지 약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직률이 평균적으로 약 15%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충남의 의료원의 신규 이직률이 약 45.5%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직 사유를 좀 살펴보니까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그리고 보수도 많이 낮다. 또 복지 제도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현재 천안의료원하고 서산의료원의 기숙사를 증축하거나 신축하고 있는데요. 현재 2인 1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1인 1실로 좀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의료기기라든지 보조기구를 최신형으로 좀 바꿔서 인력 소모를 좀 최대한 줄여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형 공공간호사 제도를 또 충남도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어요. 이 내용은 간호학과 대학생들에게 매년 800만 원의 장학금을 주고 졸업한 후에 4년 동안 공공의료원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하끔 하는 제도인데 현재 백석대학교, 공주대, 한서대, 해전대 등이 충남과 함께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입학을 하니까 졸업한 학생들이 발생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일정 정도 간호 인력 문제들이 좀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 충남도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와 소방본부, 해경이 30일까지 해루질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합동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서산 간월도와 홍성 남당항, 당진 성문 방조제 등 해루질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갯벌 체험 활동이 많은 곳입니다. 각 기관들은 이번 점검에서 위험 표지판과 인명 구조함 등의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당진 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도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당진 전통시장은 전국 최초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회원 수는 1,300여 명으로 195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평가는 전국 전통시장 88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당진 전통시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사업 지원을 받게 됩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역사 신설 여부가 이르면 5월 중 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와 예산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했으며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당초 이달 중 나올 예정이었지만 일부 보완 사항이 있어 5월로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도는 막바지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지방비 재원 분담과 업무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내용으로 군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KDI 최종 보고서 정책 제언에 도 의견 제출을 준비 중입니다. 강민수 도철도항공물류팀장은 혁신도시법 16조에 의하면 혁신도시 및 이전 공공기관을 위한 철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와 함께 앞으로의 확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문서로 만들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해선 개통에 맞춰 도민이 삽교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해선은 충남 홍성에서 경기 화성시 송산까지 90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2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구는 서해선이 통과하는 6개 시군 가운데 예산만 역사가 제외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충남역 신도시 지정고시로 삽교역사 신설은 도청이 위치한 내포 신도시와 5km 내에 인접해 관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상징성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삽교역사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28억 원으로 서해선 내포철도와 삽교역사 신설 공사를 병행할 경우 27억 원의 공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 한가운데에서 화려한 불빛을 뽐내는 남산타워, 또 부산 바닷가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광안대교도 딱 하루만큼은 잠시나마 그 빛을 멈춰봅니다. 바로 4월 22일 지구의 날인데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저녁 8시부터 10분 동안 불을 끄는 겁니다. 네, 환경부는 주요 건물 100만여 개가 10분 동안 소등을 할 경우 이산화탄소 52톤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0년생 소나무 7,900여 그루가 매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은 양인데요. 지구를 위한 10분,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